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업그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이니지의 최재식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조 피지컬 AI 스타트업 이니지 대표 최재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오버행,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지속되는 현상이 종종 있었던 걸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VC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저희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대형 모험 자본으로 인내 자본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경우에는 VC들이 오랫동안 인내했지만 그런 VC들의 펀드를 다시 인수해서 상장 전에 길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마련해서 그런 펀드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VC의 지분 일부라도 이제 상장 시에 조금 더 락업, 이렇게 좀 보호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장 시 가점을 주는 것도 사실 이런 이제 현상을 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대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투자자들은 사업을 함께하기 때문에 상장하더라도 길게 보호하고 같이 투자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세제 혜택을 대기업에 주거나 공공기관에는 기간 가점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주가를 안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오버행 이슈는 보호예수 기간이 긴 임직원에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제 또 효과를 납니다. 오버행이 지나서 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임직원들이 그 주식을 이제 행사할 때 돼서는 이제 주가도 떨어졌는데 세금도 많이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좀 뭐 얻는 게 별로 없어서 특히 임직원들 중에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주시면 임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드려 봅니다. 네, 최재식 대표님의 말씀에 혹시 답변을 해주실 정부나 국회 유관기관 아니면 다른 그룹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금융위원회 이혁원 위원장님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그 상장을 하면 상장 자체가 목적이 돼서 바로 거기서 털고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급락한다든지 사실 상장은 하나의 단계인데 그 상장을 통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런 계기인데 아마 이제 그런 구조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V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발적 락업 자기가 스스로 보호 예수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상장 심사 과정에서 질적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VC 같은 경우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보수 예수가 또 의무화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상장 전에 결국 IPO만 이게 결국은 그 투자자들 회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M&A라든지 그다음에 회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돼야 된다. 굉장히 주문들을 많이 해주셔갖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2조 원 규모의 회수시장 펀드를 통해서 그것들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오늘 나오신 아마 벤처 투자 펀드 우리 대표 이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마 회수시장 이런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제 지원해 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M&A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기술 기업들 인수할 때는 투자 세액 공제를 제가 기억하기는 한 5%인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보유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로 가면 더 차등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강화할 부분들이 없는지 그 한번 세제 당국이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에 앞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사항, 왜 주식을 팔고 난 다음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지에 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온 이유와 그리고 만약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을 나온 뒤에 부작용은 없는지 혹시 말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한국거래소의 정은보 이사장님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선 회원사들이 상호간의 청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서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금액들을 결정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그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는 그거를 T+1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단축을 했고 우리 그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는 그 거래와 즉시 지급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럽에서는 내년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1로의 그 결제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그런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청산 결제 과정이 과정이 이제 없어질 거고 바로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아마 청산 결제 과정으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변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 지급 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절대로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토론을 통해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